네, 오늘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어렵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너무 고민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난소의 작은 낭종들, 작은 혹돌 같은 이런 낭종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난소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별한 증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반드시 불임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보더라도 그렇고 어디 교과서나 이런 데를 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고민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제가 증후군 이렇게 썼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증후군 범위를 다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이것은 왜 나타날까? 사실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니까 호르몬을 투여하면 된다? 글쎄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호르몬이 불균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담음입니다. 담음. 자궁이나 난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찬 거, 날 거, 센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과하게 들어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데 체질적으로 볼 때 난소 쪽으로 자궁 쪽으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이 있어요. 살이 쪄도 가슴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배가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다리 쪽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에 살이 붙는 사람이 있듯이 이 노폐물이 쌓이더라도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담음이라는 게 여기 쌓이면 이거 담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혹이고 또 코 속에 생길 수도 있고 눈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자궁에 생길 수도 있고 난소에 생길 수도 있고 위장에 생길 수도 있고 장에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피부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고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음이 쌓여서 즉 노폐물이 쌓여서 담괴가 되는데 이 담괴가 난소의 속에 여러 개 이렇게 낭을 이루어서 다라는 건 다 많이 이런 뜻이에요. 다 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괴가 난소 속에 여러 개 있는 것을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찬 거, 날 거, 센 것을 먹어서 이런 병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적치가 뭐냐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 혹이 생기는 건데 해필이면 난소에 혹이 생겼다. 자궁에 근종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해필이면 난소에 생겼다. 그래서 난소가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 이 적치라는 게 왜 생기느냐. 의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밥을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처음 들어보지 않죠? 처음 들어봐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그랬어.
그 소가 된다는 게 뭐야?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적치라고 얘기해요. 그게 해필이면 난소에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졸릴 때는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와서 300보를 돌고 와서 자면은 괜찮아요. 덩어리가 안 생겨. 난소낭종이 안 생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지 않아.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졸릴 때는 것은 적치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요거는 식후에 하나는 식후 바로 누우면 원기가 부족돼도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기가 원래부터 허약한 사람도 있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원기가 손상됐어. 그래도 원기가 손상되잖아요. 또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도태돼 가면서 원기가 쇠약할 수도 있죠. 그것도 다 원기가 쇠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가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인 것도 있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늙어가면서 오는 것도 있고 그것도 바로 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소낭종이 생겨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선천적인 요소가 일 가능성이 많죠. 맞죠? 또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폭식입니다. 말하자면 아침 잘 먹고 저녁을 늦게 들어야 되는데 저녁을 폭식을 한다. 그럼 반드시 혹이 생겨요. 반드시 혹이 생겨요. 항문에 생기면 치질이에요. 난소에 생기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위에 생기면 위암이에요. 장에 생기면 장암이나 장괴실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섭생을 잘 지켜라. 병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어이쿠 이 불임되겠구나. 천만에. 그런 경우는 아주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아이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섭생만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너무 어려운 말로 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아이쿠 생리불순에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배가 자꾸 이렇게 살이 쪄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임신이 안 돼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어이쿠 나는 큰일 났다. 이러니까 큰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낭성 증후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생리가 불순해져요. 또 무월경이 돼. 생리가 잘 나오다가 생리가 안 나와. 어떤 경우는 1년에 2번만 해. 그 다음에 생리가 아닌 때 생리를 몹시 해. 부정출혈. 또 이 생리 자궁 쪽으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여드름이라든지 기미라든지 잡티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여드름 가서 짜보면 뭐해? 기미 없애면 뭐해? 자궁이 나빠서 그런 걸. 아 이걸 좀 해줘야지.
생리가 불순해서 그러면 생리불순을 치료해 줘야지. 그게 근본 치료예요. 그게 다 호르몬 분비 이상이에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이 대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우리가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도 먹는 거에서 와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서. 찬 거, 날 거, 센 것을 많이 먹거나 마시면 담음이 와. 밥 먹고 들어놓으면 적치가 생겨. 예? 또 폭식. 살이 찌니까 굶었다가 왕창 먹어.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서 토해요 또. 어떠냐면 이래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욱 나온대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손 넣어야 나오는데 손 넣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된 사람은요. 그냥 배만 약간만 이래도 그냥 나온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폭식. 이게 의해서 식적이 생겨요. 폭식에 의해서. 저녁 많이 먹으면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 있죠. 또 조금만 잘 먹으면 살이 자꾸 찌는 사람 있죠. 물론 체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이거에 의해서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활의 법도만 잘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잘 치료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리도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하혈은 아까 보면 하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혈 중에서 화가성에서 하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얼굴이 뻘겋거나 코가 뾰족하거나 얼굴이 돌출되거나 눈이 동그랗거나 눈이 약간 튀어나오거나 입이 약간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혈이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도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화가 오르지 않게 하는 이런 평소의 생활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소해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안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활의 법도 가지고 잘 치료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유균형으로 난소에 낭종이 생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강의까지 만나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네. 30대 초반의 여성이 1년에 생리를 2번밖에 하질 않아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것 같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리를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것이 매달 생리를 하는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같이 치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난소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 화담청화탕이라는 신경성 위장약을 투여 후에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되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리가 정상적으로 한 달 또는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자궁과 난소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건강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신경성 위장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 생리가 정상화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담총화탕이라는 약은 자궁이나 난소의 약이 아니라 신경성 위장을 치료해주는 위장병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고 성격도 굉장히 터프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거의 매일 일을 하는 강행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폭식을 하는데 4개월 만에 8kg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장기간 10kg를 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피부가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등치가 있으면서 가슴이 발달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생리를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었고, 또 이것이 몇 년 전서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는데 3년 전에 일을 시작한 후에는 더욱 이런 증상들이 심하죠. 생리불순이 심화되어서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그 생리 색깔도 까맣게 양도 적게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생리를 잘하고 양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초경을 중학교 2학년 때 초경을 했는데 생리 후에 처음 시작 후에 5년간은 별 문제가 없고 주기도 일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부터 만성 위염이 생겼고 역류성 위염까지 있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병도 있고 이 아토피 피부 증상이 전신에 다 났는데 특히 엉덩이나 등 쪽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했고 변비가 심했으며 화장실을 못 가다가 어떤 때는 아예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아주 고르지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항상 피곤하다. 또 최근 1, 2년 사이에 몸이 많이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집에 오면 안색이 노랗게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리불순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인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봐서는 그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여성은 위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한의학의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위장병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들은 위를 가장 먼저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것은 비위가 사지팔다리를 주관하고 기옥을 주관하고 전신의 모든 장기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등치가 크고 가슴이 크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모습과 맥을 보았을 때 위장에 떨어졌다는 것과 소화가 안 되는 현상,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폭식하는 습관으로 체중이 증가한 것, 아토피, 피부병 등으로 보아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조잡증으로, 조잡이라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조잡증으로 판단되어서 화담청화탕이라는 걸 투여하였습니다. 여기 화담청화탕이라고 그랬어요. 담화를 꺼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화를 없애주는 그러한 처방이 화담청화탕입니다. 이 처방은 신경성 스트레스에 의한 위장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이것이 위장이 좋아지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위장도 좋아지고 변비도 풀렸고 설사도 하지 않으면서 생리도 차츰차츰 정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리가 좋아지니까 역시 피부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위장이나 폭식하는 습관 그리고 아토피가 생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입니다만 신경성 위장병인 조잡증을 치료하는 화담청화탕을 한 제를 투여한 후에 생리가 차츰차츰 좋아졌는데 몇 개월 후에 같은 한약을 먹은 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장은 거의 나았으며 변비도 좋아지고 아토피도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기육, 말하자면 피부 기육이 있는데 이것은 위장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 아토피 질환이 위장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좋게 해주면 바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든 후에 아토피가 심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으면서 또 몇 달 후에 더 이 한약을 투여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월경을 하고 아침에도 편안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본인도 노력을 해서 폭식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도 천천히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양명형의 여성으로 맥이 비위에 떨어졌고 주소증은 다낭성 난소 증후로 인한 휘발 월경 증상입니다만 그 부증으로 따라오는 증상으로서는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있으며 변비 아토피 증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폭식으로 인해서 살이 최근에 많이 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온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양명형이며 위장에 문제가 있고 비위에 맥이 떨어졌고 다낭성 이것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비위를 좋게 해주는 화담청화탕을 선방하여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은 신경성 위장약이지만 전신의 모든 증상이 좋아지면서 자궁 난소가 정상화되니까 생리도 정상화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 약에는 호르몬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리도 정상화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식습관과 자궁이 관련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신경성 위장약으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극복한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사례 준비되어 있나요, 박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아기가 영 생기지 않는다고 33세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165에 76kg니까 여성 쳐놓고는 등치도 있고 키도 큰 편에 속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신이 안 되니까 검사를 했겠죠. 그랬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울면서 내원했어요.
아마 큰 병 이건 못 고치는 거 진짜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내원했겠죠. 호르몬 이상이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전에 임신을 했다가 8주 차에 계류이산 전력도 있습니다. 이 여성한테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도담탕이라는 처방을 복용했는데 임신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산후약을 지으러 와서 확인해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5년 동안 임신이 안 됐고 또 계류 유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처방만으로 임신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처방해 주신 이 도담탕 가미방 어떤 한약인가요? 네. 이 도담탕이라는 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겠죠. 한의학에서는 처방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처방을 합니다만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병명은 그렇게 많은 처방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다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해서 처방을 선방합니다. 이 여성은 165에 76kg가 나가기 때문에 습담이 많이 쌓이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그래서 등치가 커진 그러한 여성으로 본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남성은 키가 작고 바짝 마른 것이 담음의 형상입니다. 여성은 등치가 크고 살이 많고 키가 크면은 담음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담음의 형상이기 때문에 담음,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담음에 의해서 병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등치가 크고 살이 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여서 담음에 의해서 병이 온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담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난치병, 말하자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난치병, 이 담음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독특한 이론인데 이 여성도 담음에 의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왔고 그것 때문에 임신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불편했던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5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고요. 또 이 여성은 당뇨약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8주 차에 계류산으로 소파 수술한 경험도 있고요.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서 고민이 돼서 내원한 거고 생리도 불규칙하고 생리 시에 가슴의 통증도 유난히 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생리 시에는 아래가 가렵고 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생리도 덩어리져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도 불순하고 또 살도 찌고 하니까 습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약을 써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네, 당뇨까지 앓고 있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생리가 불순하고 살도 많이 찌고 덩치가 크므로 담음의 형상으로 보고 담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습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담탕을 썼는데 이 약은 살도 빠지고 몸도 가볍게 하면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해서 자궁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내원했는데 무사히 아들을 출산해서 아들도 잘 자라가고 있고 산후약을 지으러 내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약을 먹고서는 아주 건강하고 엄마 젖이 좋아지니까 아기도 더욱 건강해졌고 변비가 있었는데 산후약을 먹고 변비도 풀렸다고 했습니다. 네, 병명은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다른 약을 썼습니다. 첫 그렇습니다. 번째 사례자는 이제 화담 청화탕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도담탕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같은 병명인데 생긴 모습과 불편해하는 증상, 또 맥 이런 걸 보아서 인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달리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화담청화탕을 썼고 신경소 소화불량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습담이 원인이었어요. 노폐물이 쌓인 것. 이런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니까 바로 몸이 저절로 회복되어서 젊으니까 아주 회복력이 많겠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